유방암 4기 6개월 선고받은 분이 왔습니다. 유방암 4기, 전신 뼈 전이, 그다음에 폐, 그다음에 이 뇌 쪽으로 그렇게 다 전이 된 상태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하늘이 무너졌죠. 아,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여기 와 있지만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하고도 같이 있고 싶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넷이서 생활하고 싶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유방암 말기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을 때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입니다. 거의 하늘이 무너졌죠. 아,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마음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죠.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치료하는 목적으로 여기 와 있지만 집에 가고 싶어요. 집을 떠나면은 집이 그립죠. 우리 남편하고도 남편과 같이 있고 싶고 싶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넷이서 생활하고 싶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자, 집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집이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갈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남편과 아이들과 같이 있고 같이 사는 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잠깐 암 환자들의 심리를 좀 들여다볼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경험, 집에 가고 싶고 아이들과 남편과 함께 있고 싶은, 그래서 암 환자들의 심리를 크게 둘로 나누면은, 첫째는 심리적인 충격, 불안, 부정, 아니야 나는 어떻게 내가 암이, 분노,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역할 상실입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직장에서의 어떤 일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그때 느끼는 그 느낌은요, 그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가득합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보통 2022년 사망자 보니까 30만 명쯤 세상을 떠나는데, 암으로 죽는 사람이 심혈관,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약 8만 5천 명이 암으로 떠납니다. 뇌혈관 질환 10만 명당 115명인데 암 질환은요, 둘 다 합핀보다 더 많습니다. 10만 명당 162명, 다시 말해서 8만 5천 명이나 해당됩니다. 사망자 3.5명 중 1명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요. 2024년 통계에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 투병인 사람들이 약 260만 명에 육박합니다. 남자가 더 많이 걸릴까요? 여자가 더 많이 걸릴까요? 남자가 더 많이 걸립니다. 근데 살아있는 자들은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더 많이 살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는 잘 따라하니까. 남자들은 뭘 시키면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자, 암이란 무엇인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요 면장은 면사무소의 면장이 아닙니다. 잘못 쓰고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한단 말은 면할 면자, 담장장자입니다. 모르면은 담장에 가서 부딪혀요. 담장이 깨져요, 내가 깨져요? 내가 깨지죠. 알아야 담을 피해갑니다. 알아야 피해갑니다. 알아야 구더기를 피해갑니다. 알아야 암을 면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암이란 뭔가 신체의 가장 작은 구성 단위가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한 개의 생명체입니다. 끊임없이 기능을 합니다. 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은퇴를 하고 소멸되면서 또 탄생하고, 그래서 세포의 수가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몸의 세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세포가 변질됩니다. 혹은 손상을 입습니다. 속상하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몸에서는요 수리가 되어집니다. 또 세포가 재생되어집니다. 우리 몸에 수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문제가 생겼네, 망가졌네, 상처가 생겼네, 염증이 생겼네 하면은 바로 수성공이 와서 그 망가진 세포를 수리하고, 그리고 건축공이 와서 새로운 건축 재료로 세포를 수리를 하면서 재봉사가 싹싹싹싹 꿰매서 우리의 몸에 세포가 수리되든지 재생되는 것이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만일에 수리가 안 되거나 재생이 안 될 경우에는 세포가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나는 도움이 안 되니까 스스로 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되는데 그 명령을 하는 게 P53이라고 하는 아포톡시스, 세포 자살을 관련한 것이 바로 17번 염색체 맨 끝부분에서 나오는 요 P53이라는 것이 바로 그 세포 주기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있잖아요, 스스로 소멸되고 사라진 세포는 계속 피부 바깥으로 이동해서 바로 먼지가 또 노폐물이 되지만은 세포의 죽은 시체가 피부 바깥으로 때로 밀려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밀어낼 때 더럽다고 하지 마세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희생하고 장렬하게 장례식으로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암세포란 뭔가 여타한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세포 자살이 안 돼요. 세포 소멸이 안 돼요. 계속 살아남으려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맴돌아요. 자, 정상세포는 자살하고 난 다음에 뭐요? 밖으로 삐져나가죠. 때로 밖으로 나가죠. 혹은 이제 혈관을 통해서 제거되어지죠. 이 암세포는요 계속 그 자리를 맴돌면서 딱 하나 잘하는 거 있습니다. 확장, 무한 증식, 이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게 바로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거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우리의 몸에 어쨌든 발암 물질이 체내에 유입되어집니다. 발암 물질, 명리사님 따라하시죠. 발암 물질. 자, 발암 물질이 뭔가? 자, 우리에게서 주변에 많은 발암 물질인데, 첫째 빛. 저 햇빛도 많이 쪼이면은 하나의 저게 방사선이 될 수 있고요. 한국의 요 땅 속에 대부분이 화강암이에요. 이 화강암에서 끊임없는 방사선이 새어져 나옵니다. 이름하여 라돈이라고 들어봤죠? 라돈치인데 이것도 방사선의 일종이에요. 많은 방사능이 우리의 몸에 들어옵니다. 이 전기빛도 일종의 방사선으로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방사선이 옵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 여러분 음식은 절대 오래 두고 먹는 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냉장고에 보관하면 좀 보관이 되지만은 그래도 안 좋습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초A급 발암물질이 요리한 다음 8시간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음식물 쓰레기에는 다 100% 아플라톡신이 있습니다. 이 아플라톡신은 손으로 만지면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 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맨손으로 음식물 쓰레기 12시간 이상 된 거 맨손으로 만지면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플라톡신 초A급 발암물질 우리에게 유입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온으로 단백질을 태우면은 400도 이상 벤조피린이라는 초A급 발암물질, 담배 주성분이죠, 발생합니다. 흡연 마찬가지죠. 안 좋은 공기입니다. 아질산염, 질소가 뭐예요? 비료죠. 질소 비료로 재배한 모든 과일, 채소, 곡식들에게는 다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죠. 이게 들어가서 우리의 몸에서 소화 과정에서 위장에서 소화액을 만나면 이게 질산염으로 바뀌고 으뜸하예요. 그게 으뜸되는 질산염으로 바뀌어서 이게 나이트로사민을 발생시키고 이게 우리의 몸에서 A급 발암물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암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암 발생하면은 암 자체가 자기 호위무사들을 만들어내요. 그 호위무사 이름이 뭔가? CD24 EN2라고 하는 암세포가 지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호위병들을 딱 만들어내서 꼼짝하지 마, 우리 주인 지켜줄 거야. 이게 바로 암세포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몸에서 5,000개에서 몇만 개씩 암세포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의 몸이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불활성화 배출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어 발암 물질을 막아주는 항암 시스템이 있어요. 불활성화 시켜버려요. 뭐가 들어왔을 때요? 우리의 몸에 이 발암 물질이 들어왔을 때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불활성화 작용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들어오자마자 뭐예요? 배출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감사합니까? 그래서 암 환자가 안 된 거예요. 박수! 이거를 누가 해놨게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 만들어놔. 하나님 믿을만 하시죠? 예, 믿을만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암 물질이 우리의 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발암 물질이 우리의 몸에서 암세포를 탄생시킵니다. 이게 암세포 발단기예요. 이 암세포가 발단되어서 이제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5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의 몸속에는 1cm 이하의 암세포가 5개씩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발단기 지나서 증진기 혹은 악성 진행기까지 대부분이 갔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100%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암으로 진단된 암 환자와 암으로 진단되지 않은 예비 암 환자. 장애인이 있고 비장애인이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암으로 진단된 260만 명의 암 환자와 그렇지 않은 약 한 3,000 몇만 명의 이제 건강한 사람이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요 암 발암 물질이 우리의 몸에 유입이 되면은 드디어 요 발단기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 발단기에서 드디어 증진기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갔다고 우리는 다 생각해도 무방해요. 그 증진기 상태에서의 전암세포로 발전합니다. 이 전암세포로 발전해서 악성으로 임상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통증도, 아무런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대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일컬어서 의학적으로 비정상세포 집단, 따라하죠. 비정상세포 집단. 새로 생겼다 해서 악성 신생물. 이게 암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태라고 봐도 틀림없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진단 안 된 예비 암 환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1년 후에 암 환자로 진단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고, 그 차이에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 있다가 이제 악성에서 이제 더 진행이 되어집니다. 쭉쭉 또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이제 1cm 이상으로 커지는 거예요. 1cm에서 이제 그 이상으로 서서히 증가되어지는 게 이제 완전한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그려낸 요 암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 이제 생겼잖아요. 처음에 생겨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유전자가 변이 증진되어지고 그렇게 서서히 발단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보십시오. 자, 1ml의 암세포의 그 숫자는 약 100만 개인데 몇 년 걸리는가? 약 6년 걸립니다. 1ml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진단도 안 되는 거예요. 현대 의학적으로 진단되는 암세포의 크기는 1cm 이상이에요. 요즘에는 3mm까지 진단이 됩니다. 최첨단 정밀 진단으로. 근데 1mm는요 진단도 안 되는 게, 그 1mm의 암세포 덩어리의 숫자가 몇 개라고요? 약 100만 개. 자, 엄청나죠? 10cm는 약 10년 정도 걸려서 생기는데 약 이게 10억 개의 암세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나는 예비 암 환자다. 시작. 그러면 안 돼. 이제 10대도 안 됐는데 20대인데. 심각해지네요, 얼굴이. 뭐라고요? 나는 예비 암 환자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2025년 현상을 내다봤을까요? 현재를 내다봤겠죠. 예,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저 인간이,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암세포가 발생하는데 단계별로 내버려 뒀을까요?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첫째, 1차 방어 시스템, 우리의 입이에요. 요 입에서 나오는 타액, 침이죠. 위장에서 나오는 위액, 그리고 위산이 일단 발암물질이 들어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1차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암 걸리는 것이 어렵다, 암 안 걸리는 것보다. 왜? 1차 방어가 있으니까. 이것이 무너져서 2차 방어선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뭔가, 이제 위장에서 12지장으로 내려갑니다. 쓸개직과 이자액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단당류,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케솔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비타민 C와 함께 협공작전으로 발암물질이 우리의 몸에서 위장에서 소장으로 내려갈 때 딱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 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암에 걸렸어요.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통과해서 그 다음 방어선까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3차 방어선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뭔가, 바로 우리의 몸의 백혈구 면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3차 방어선, 호상구, 호중구, 대식세포, 출산세포, NK세포, T세포, B세포 등등이 우리의 몸에서 방어선을 딱 치고 암세포가 발생하는 즉시 정상세포로 바꾸는 작업, 아니면 암세포를 소멸시키는 작업을 끊임없이 우리의 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까? 1차, 2차, 3차. 요거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딱 세 가지예요. 건강식을 해야 됩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 잘 되게 하려면요,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음식보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밝게, 긍정적으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했고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마음도 중요해요. 질병의 90%가 스트레스가 원인이잖아요. 마음의 문제예요. 자, 역사적인 연구를 하나 소개합니다.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사인을 했습니다. 자, 이건 엄청난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왜 71년에 이걸 했는가 하면은, 미국이 유인 인공위성을 언제 쏘았나요? 제 기억에 1969년으로 기억합니다. 그 전에 1965년, 제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구소련이 달나라의 최초의 무인 인공위성을 쏴서 성공했어요. 미국이 한 발짝 늦었죠. 그래서 미국이 최첨단 과학을 동원해서 드디어 1969년에 달을 암스트롱 태워서 정복을 하죠. 자, 인간의 과학 기술로 달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복하지 못한 게 있는데 우리의 몸이에요. 암이에요. 그래서 이 닉슨 대통령이 1976년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하여 암을 정복한다는 프로젝트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암과의 정복을 선언하고 예산을 이제 쏟아붓습니다. 엄청난 예산이에요. 지금이야 이게 얼마 안 되지만은. 자, 그래서 이 두 학자를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바무스 총장과 비숍, 이 분을 이제 임명합니다. 현대 의학에서 사용되어지는 대부분의 암에 대한 자료는 이때 다 만들어져요. 세계 500명의 암 전문의들에게 가급적 진료하지 말고 엄청난 예산을 주고 암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달라고 그룹 모여서 각 나라에서 연구해서 만들어진 자료. 이때 굉장히 많은 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한 연구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획기적인 암 연구 결과가 발표됩니다.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암세포 주변에 메치온이라는 게 가득해요. 이야, 요 메치온이 봐라. 요 메치온이 가득하니까 암세포가 여러분 쭉 성장해요. 그래프 보는 것처럼. 메치온을 제거하니까 암세포가 제자리에 딱 멈춰 있어요. 굉장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 메치온이 뭔가 하고 조사해 봤더니, 이 메치온이 가득한 요 암세포들은요, 암세포가 이렇게 쭉 급성장하더라 이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암학자들이 야, 이건 획기적인 발견이다 해서 메치온이 이름하여 종양촉진 단백질이라 이름 붙입니다.
자, 요 그림 보십시오. 암세포가 생겨서 성장, 분화, 침륜, 신생혈관 전이까지 그 과정을 이제 그래프로 그렸는데, 자, 암세포가 생겼습니다. 자, 종양 촉진 유전자, 종양 촉진 단백질을 이름 붙이는데, 이게 뭔가 우리의 몸에 필수 아미노산 9가지입니다. 단백질을 우리가 섭취하죠. 소화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이제 분해가 됩니다. 20가지. 그래서 꼭 영양소로 먹어야 될 아미노산의 종류가 9가지 이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숨도 쉴 수 없고 피도 돌 수 없고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게 바로 필수 아미노산 9가지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요 하나 뺍시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세요. 쭉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항체, 호르몬 등등 필수 아미노산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중에 요 메치오닌 얼마나 중요한가? 필수 아미노산 메치오닌, 간 해독, 지방간 억제, 스트레스 감소, 골격근 구성, 항산화 효과, 성장과 소화 효과, 이렇게 중요한 게 메치오닌인데, 요 메치오닌이 어떻게 해서 암 촉진 단백질이 되었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칼이지만은 강도가 들면은 흉기가 되고 의사가 들면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이해됐죠? 똑같은 메치오닌인데 어떤 메치오닌은 우리의 몸에 굉장한 유익을 주지만은 요 메치오닌은 나쁜 해를 끼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원인입니다. 과잉 영양 섭취, 과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식생활 중에서 가장 해로운 식생활은 뭐냐면 과식이에요. 따라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과육 폭간 단짠야. 시작. 에이, 약해요. 정확히 한음 한음씩. 과육 폭간 단짠야. 시작. 옳죠. 과 뭐예요? 육, 폭. 폭식은요 한꺼번에 많이 처먹는 거예요. 간, 단, 그렇죠. 단식 아니에요. 단 음식이에요. 짠, 야. 야식들 좋아하죠, 우리 어린이들. 아, 다행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은 뭐라고요? 제일로 나쁜 게 과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학의 그 생의학의 아버지 팔라셀수스가 그런 말 했죠. 약과 독은 용량의 차이다.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고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백질이라도 그 단백질 속에 있는 똑같은 메치오닌이라도 많이 과잉이 섭취가 되면 이게 뭐예요? 자, 이거예요. 많이 먹으면은 몸에 좋을 것 같죠? 그게 해가 되는 거예요. 취직이 돼야 되는데 취직이 안 돼요. 메치오닌이 들어갔어요, 우리 몸에. 단백질이 만들어졌어요. 메치오닌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어요. 자기를 누가 채용을 해야 돼. 채용을 안 해. 채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메치오닌이 혈관을 따라 돕니다. 1시간 돌고 2시간 돌고 3시간 돌고 4시간 돌고 8시간 돌면서 뭐예요? 메치오닌이 변해요. 나는 왜 취직이 안 되지? 나를 왜 불러주는 세포가 없지? 그러면서 누가 나를 좀 써주세요 하는데 누가 불러요? 암세포가 딱 불러요. 아, 일로 와, 취직시켜줄게. 캄보디아 가자 하니까 뭐예요? 갔단 말이에요. 이게 갔단 말이에요. 며칠 가서 보니까 일을 하는데 뭐예요? 누굴 도와주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암세포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치오닌이 뭐예요? 암세포를 유발하다. 그럼 언제 메치오닌이 많이 발생하던가 라고 조사를 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미안한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이 학자들이 발표한 자료니까 한번 보십시다. 언제 우리의 몸에 암세포를 촉진시키는 메치오닌이 많이 발생하는가? 첫째, 우유. 이 우유가 젖푸른 초원위에서 소가 풀 뜯어 먹고 흐르는 시냇물 마시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렇게 짜낸 우유는 아니에요. 공장식 축산업에서 만들어낸 사료 먹고 갇힌 우리에서 뭐예요? 그렇게 짜는 우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해 없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빨간 고기, 무슨 고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란과 닭, 생선, 통조림, 설탕, 커피. 오, 다들 좋아하는 거네. 안타깝죠? 이것들을 먹을 경우에 우리의 몸에서 뭐예요? 메치오닌, 암세포를 촉진시키는 메치오닌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계속 앞으로 즐겨보면 내 몸에 있는 이 1cm 이하의 암세포 5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예요? 싹싹싹 커지겠죠. 그래서 뭐예요?
1년 후에 혹은 연말에 내년에 내가 암 환자로 진단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대신에 우리의 몸에 꼭 적당히 메치오닌이 유입되는 그런 경우는 과일과 야채를 먹을 경우에, 뿌리 식품 먹을 경우에, 당근 이런 것들, 통밀, 통곡식 먹을 때, 곡식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내 인생은 나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결정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 경우에 뭐요? 종양 촉진 단백질이 발생해서 내 몸에 있는 암세포가 급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먹을 때에는 면역 촉진 단백질로 사용되어집니다. 똑같은 메치오닌이라도 종양을 억제할 수 있고 종양을 촉진시킬 수 있으니 나의 선택이 나를 결정합니다. 자, 알칼리성 식품과 산성 식품을 좀 봅니다. 산성 식품은 주로 이런 종류들입니다. 보시죠. 알칼리성 식품은 저런 종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좋은 식품은 어떤 식품일까요? 둘 다 꼭 필요해요. 산성 나쁘고 알칼리성 좋고 그게 아니에요. 둘 다 좋습니다. 산성식품은 우리의 몸에서 유황과 인을 제공하고 알칼리성은 칼륨과 나트륨을 제공하는데 이것들이 다 우리의 몸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합니다. 단백질도 풍성하고 신체 조직도 구성을 하고 체내 기능 조절을 하는 게 바로 이 알칼리성 식품과 산성 식품의 역할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쌀도 산성식품이에요. 김도 산성식품이에요. 된장도 산성식품이에요. 하지만 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로 산성식품 쪽이 많은 경우에 과잉 섭취하면은 종양 촉진 단백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먹는 걸 잘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물질을 발견합니다. 전혀 다른 물질, 이제는 초록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까만색 메치오닌이 아니고 다른 물질이 발견되어져요. 이게 뭐지 하면서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다가 P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요 P라는 물질이 암세 주변에 가득하니까 요 암세포가 어떻게 되는가? 암세포가 깨갱하더래요. 아,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와, 옆에 있는 정상세포 17번 유전자에서 뿜어내어져 나오는 P53, 아까 뭐라 했어요? P53, 세포 주기를 조절하고 세포 자살을 명령하는 거죠. 그게 나와서 암세포를 꽉 잡더라 이거예요. 와, 근데 이게 언제 나오는가, 이게 무엇인가 해봤더니 저 위에 있는 세포는 어머니 세포라 하십시오. 밑에 있는 이 암세포는 아들 세포라 하십시오.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어요. 무슨 마음일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하게 행복하거라. 그런데 그만 아들 녀석이 떨컥 암세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어머니 건강한 세포 17번 염색체 맨 끝에서 아들아 제발 멈춰, 더 이상 암 되지 마, 더 이상 나가지 마, 더 이상 나쁜 자 되지 마 하면서 어머니가 내뿜는 물질이 바로 P53 아포톡시스,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물질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안 나오는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시무룩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나오더라?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노래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웃는 사람들에게서 이 P53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시범, 항상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이게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 17번 염색체 맨 끝에서 나오는 P53 물질로서 이게 나와서 더 이상 암세포가 커지지 않게 꽉 붙잡고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몸에 가득하시기를. 아멘과 박수. 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믿을 만하시죠? 자,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딱 말을 들어요. 암세포가 딱 말을 들으니까 이 세포에서 또 뭐가 나와? P21이 싹 나오더래요. P21이 딱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암세포를 0.001초 한순간에 정상세포로 바꿔주더래요. 우와! 이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부류가 어딘지 아세요? 요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왜 건강한가요? 박수를 막 치거든요. 막 환호성을 저 뒤에 오시고
이 시스템을 누가 해놨다고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암세포에게 자살 명령을 내리는 킬러 유전자 P53. 예. 암을 정복하려는 현대의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과제다. P53은 돌연변이를 일으킨 세포에 DNA 복제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자, DNA 복제 중지 명령.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명령 딱 내려요. 그럼 암세포가요 깨갱하고 말을 듣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P53이 꾸준히 나와서 암세포 주변에서 뭐예요? 활동을 하면서 암세포가 되는 커지지 않게 하고 P21이 나와서 암세포를 한순간에 정상세포로 바꾸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NK 세포라고 하는 세포 자살을 명령하는 호르몬이 이 유전자가 나와서 정상 세포에 가서 뭐요? 저 암 세포를 구멍을 내고 곧장 당 단백질인 허포린으로 암세포의 막에 구멍을 뚫고 아, 수분 이온 등을 주입해 암세포가 팽창되어 폭발하게 한다. 폭발시켜 버려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또는 드릴로 뚫어서 단백질 분해 암세포를 효소를 투여 자체 소멸하게 분해 요소를 해서 자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 주변에 암 환자를 보면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어제 보여드렸죠? 이 자료 보십시오. 공격 작전은 자, 똑같습니다. 애벌레가 똑같습니다. 암세포나 아니 한번 나오네. 똑같은 애벌레예요. 일벌도 똑같은 애벌레, 여왕벌도 똑같은 애벌레예요. 근데 일벌은 6개월밖에 못 살아요. 여왕벌은 몇 년을 살아요? 똑같은 애벌레인데 뭐 차이인가? 여왕벌은 뭘 먹는다고요? 노얄제리를 먹어요. 일벌은 뭘 먹는다고요? 꿀벌을 먹어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유와 왓 주인,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이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행과 질병의 시작은 잘못 먹음으로 시작된다. 맞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주시죠. 불행과 질병의 시작은 잘못 먹음으로 시작된다. 과육폭간 단짠야. 하시겠습니까? 과식 하시겠습니까? 육식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매일매일 먹는 육식,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고기의 양은 소고기 3조각. 네? 딱 내 몸에 필요한 메치오닌 유입은 여러분 있죠? 불고기 할 때 이만한 이 소고기 딱 3젓가락, 그게 딱 4젓가락부터 뭐가 생긴다 보면 돼요? 메치오닌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 건 괜찮아요. 폭식 여러분 한꺼번에 막 먹지 마세요. 천천히 드셔야 돼요. 서식 해야 돼요. 서식. 그래서 한 숟갈 입에 넣고 몇 번 씹으라고요? 100번 씹으라고요. 50번 씹어도 많은 거지만 100번을 씹어야 돼요. 그래서 입에서 거의 음식을 다 죽으로 만들어서 넣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침과 잘 섞여야지 우리의 몸에 세포에 쏙쏙 들어가지. 침과 섞이지 않으면 70%가 그냥 나가버려요. 자, 뭔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뭐예요? 이제 이렇게 생겨서 질병이 오고, 질병이 생기면은 불행해져요. 먹는 것으로부터 질병과 불행이 시작되었듯이 인류의 죄의 시작도 잘못 먹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뭘 잘못 먹었어요?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죄의 시작이 바로 잘못 먹음으로 오게 되었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여 이 세상에서 질병과 각종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악과를 왜 줬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하고 상의하고 창조했어요? 일방적으로 창조했어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어머니 아들로 또 아버지 딸로 태어날 때 엄마하고 상의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태어나져 버렸어. 똑같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창조했어요. 사랑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버렸어요. 강제예요.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기 좋았죠. 아담이 이제 생명이 되어 눈을 떴습니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 봤겠죠. 근데 아담의 느낌이 뭐예요? 저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신령한 분이구나는 느꼈겠죠. 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빙긋 웃으시면서 아담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너를 만들었으니 이제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준 거고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완전한 선택권을 받았습니다. 선택권을 받아서 뭐예요? 거절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아담이 잠이 들었어요. 노래 깼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아담이 감동을 하죠. 감동한 아담을 독촉하는 게 좋지 않아서 딱 잠재워 버렸어요. 딱 담에서 뭘 꺼냈어요? 뼈를 하나 꺼내가지고 애자를 딱. 그래서 담이래요. 눈을 딱 떠보니까 뭐요? 정말 멋있는 여인이 앞에 딱 서 있어요. 반했어요. 반하고 나에게 오라고. 그래서 하와. 이쁘다 이부. 참 이런 말 안 하면.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강제하지 않습니다. 100% 완전 자유를 준 것이었고 그 완전 자유를 준 증거가 선악과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선택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아담은 살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100% 사랑을 줬어요. 죽기를 선택하면 죽음을 책임지십니다. 살기를 선택하면 살도록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기보다 불신해서 지옥 가게 되면 죽음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분명히 심판받아요. 자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이 생겼는데 뭘 심판하는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심판할까요? 우리는 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선과 악을 심판하는데 이 선이 뭐고 악이 뭔가? 선은 의이고 악은 죄인데 이 선, 악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착하고 잘하고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이게 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100%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했는가? 이것이 선이라 이거예요. 내 생명은 내 스스로가 창조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게 선이래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아지고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입으로 시인하면은 선으로서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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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기 도덕적으로 어려워요. 세상적으로 선하기 어려워요. 내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얻기 힘들어요. 하지만 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완전한 이 자유의지로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나는 제대로 신앙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 당신은 내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이걸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사노라니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죄도 많지만은 이 모든 나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는 깨끗한 무죄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선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을 심판한다고요. 내 마음의 자유의지로 뭘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창조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 부활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인정하는 것.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게 선이라고요. 반대로 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화되었다. 내 생명은 내 것이지 쑥 보면은 뭐 부모님 거라고 뭐 해서 그것은 뭐요? 이게 악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가 죽습니다. 정령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내 마음의 자유의지로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의 증거가 침례라고요. 오늘 그러므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 때에 모두가 다 영생에 이르기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령 죽습니다. 이것은 법이에요. 왜? 내 자유의지로 죽기를 선택했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건 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 정령 죽이라 그 말뜻, 엄마가 말썽 피우는 아들에게 집 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집 나가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 꺼져! 진짜 그런 거예요? 그 말 뜻이 뭐예요? 너는 정령 죽이라. 그 말 뜻이 뭐예요? 네가 선악과 먹고 죽게 되면 나는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네가 선악과 따 먹고 죽기로 선택하면 나도 죽겠다. 차라리 네 살리고 내가 대신 죽겠다. 선악과는 그러므로 십자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면요, 죽어도 좋아요. 세상 걱정이 안 돼요. 오늘 나의 인생의 문제가 안 돼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수많은 내 인생의 문제, 질병 문제까지도 문제가 안 돼요. 평화가 밀려와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마쳐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LA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 마치고 안식일 오후에 차이나타운으로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구경을 시켜주면서 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한 중국인 가정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 아들 그때 당시에 15살, 둘째 아들 13살, 셋째 딸 11살 이렇게 터울로 돼 있었대요. 근데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15살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학교 포기하고 일합니다. 돈을 벌어와서 동생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가서 20살, 18살, 16살 뭐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둘째 동생이 문제예요. 나가서 도박하죠, 마약하죠, 담배 태우죠, 술 마시죠. 어느 날 새벽 1시에 그 동생이 들어왔어요. 형 큰일 났어. 500만 원만 좀 빨리 만들어줘. 안 돼. 어떻게 그런 돈이 있잖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500만 원 ATM기에서 빼가지고 이제 갔어요. 새벽 1시 반에 그 500만 원 가지고 도박장에 간 거예요. 또 도박을 해서 여러분 5천만 원을 땄어요. 기분 좋았습니다. 새벽 4시에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도박에서 이런 녀석들이 쫓아온 거예요. 서너 명이 쫓아와서 돈을 뺏으려고 하요. 신랑이 벌어지게 됐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고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한 아이를 죽이고 맙니다. 이 둘째 동생이 피범벅이 돼서 새벽 5시경에 집에 들어왔어요. 형을 깨웁니다. 형 큰일 났어. 피투성이 된 채 들어왔어요. 그때 경찰서 이 차량들이 몇 대가 이미 왔어요. 삐어 누르면서 come out. 그때 형이 동생에게 했던 말, 옷 벗어 샤워해. 그리고 형이 동생이 벗어놓은 그 피 묻은 옷을 입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요. 스탑했는데 스탑하지 않고 계속 걸어 나가요. 핸드업 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미국 경찰이 명령하면 바로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날아옵니다. 총알이. 현장에서 10발 정도 총을 맞고 그 형이 즉사해요. 한 달 후에 재판이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모든 조서를 다 보고 형이 네 대신 돌아갔으므로 너는 no guilty. 동생이 형 무덤에 가서 울면서 통곡합니다. 바로 그 형이 누구예요?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셔요. 이분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에덴 요양병원에서 과거에 여수 요양병원에서 우리 36서울병원에서 원목실장으로 건강증진과장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우리 환자들에게 결국은 이것을 소개합니다. 이분을 만났을 경우에 뉴스타트가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마쳐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노래가 하나 있어서 이 노래만큼은 좀 드리고 마치고 있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처음에 했던 이분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분
그 왔던 분 있잖아요. 이분요. 예. 요 처음에 아까 예? 이분. 유방암 4기, 이분 예. 전신 뼈전이, 자, 이분이 이렇게 왔었습니다. 폐, 그다음에 왔는데 뇌, 이제 뇌 쪽으로 일주타트를 꾸준히 하신 그 거예요. 모두 하나님 천연 만난 치료로 거예요. 인하여 예. 제가 몸이 많이 호전되는 거를 느꼈고요. 지금도 처음에는 여기 오는 이분은 걸 되게 망설였어요. 근데 딱 건강하게 여기 살아 계십니다.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분께서 길러주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십니다. 제가 준비한 찬양 3분짜리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이 찬양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여 저를 어루만지소서, 주여 저를 안아주소서, 주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병든 몸 치유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질병을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 창조주 되시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저를 생각하소서, 주여 저를 치료하소서. 아픈 몸 부여차고 주님만 의지함